전관예우 논란으로 사퇴한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역사관에 군 문제까지 불거진 문창극 총리 후보. 청와대가 지명한 총리 지명자들이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청와대의 인사검증, 어떤 절차를 밟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사위원회에서 예비 후보를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한 3명에서 5명 정도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고 나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 의문점이 생기면은 후보자에게 직접 소명을 받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면접 등 심층적인 검토를 거친 뒤에 후보자를 압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런 검증 시스템 상에는 큰 하자가 없다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대체 왜 발생한 걸까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대로라면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수첩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측근 혹은 보수 진영에 편향된 인사들이 주로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형식적인 검증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 차떼기 사건으로 약식 기소돼서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한 이력이 뒤늦게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 인사검증 인원이 10명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2~3명의 후보자를 2~3일 안에 살펴봐야 하니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검증도 안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된 평판 조사가 이뤄질 수가 있을까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30여 년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칼럼을 썼고요. 또 교회에서는 장로를 맡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글을 들여다보고 교회 활동을 조금만이라도 살폈더라면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사전에 검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벌써 2달 가까이 비어있는 총리 자리, 밑에서 검증된 인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도록 방식을 바꾸는 것만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곧바로 구설에 오르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지적입니다.